토마스가 갈등 해소 전략을 단정과 협조라는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소 방안을 5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단정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 욕심을 말해요. 협력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려는 아량을 말합니다. 협력은. 그래서 이게 협력적인가 비협력적인가, 그 다음에 단정적인가 비단정적인가. 단정이라는 건 자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비단정은 자기 걸 포기하는 거예요. 협력은 상대방 걸 들어주려는 것이고 비협력은 안 들어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 5가지 전략을 얘기를 했거든요. 5가지. 자, 요 전략이 바로 회피 전략입니다. 회피. 요거는 상대방 것도 안 들어주고 내 것도 포기하겠다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패자가 됩니다. 둘 다 루저가 됩니다. 요거는 경쟁 전략이에요. 경쟁.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갈등 해결이 안 됩니다. 별로 안 좋은 전략이에요. 요거는 수능 전략인데 내 거 포기할 테니까 네가 다 해라. 너 가져라.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갈등이 바로 해결됩니다. 바로. 요거는 협상이에요. 협상. 니고시에이션, 바게닝. 요거는 약간 절충을 시킨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가질 테니까 요 정도는 네가 가져라. 나는 이만큼 포기할 테니까 넌 이만큼 포기해라. 협상. 양보와 획득.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획득하고. 이건 패자가, 승패가 없는 게임이에요. 승패가 없는 게임.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자기도 안 하려고 약간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거를 흔히 우리가 분배적 협상이라고 해요. 분배적 협상. 그래서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영합 게임을. 근데 이건 뭐냐면요. 콜래버레이션. 협동이에요.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윈윈. 자기도 욕심을 챙기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줘서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둘 다 승자가 돼요. 예를 들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자기도 많이 가져가고 상대방도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게 협동입니다. 협동. 네, 이런 협상을 통합형 협상이라고 해요. 통합형 협상. 이것도 넓게 보면 협상입니다. 다. 근데 이거는 분배형 협상. 통합형 협상. 이거는 승패가 이거는 서로 뺏기냐 빼앗기느냐 이런 걸 해야 되고 여기는 서로 다 위너가 되는 거예요. 이건 파지티브 성 게임. 정합 게임. 이거는 영합 게임. 우측 날개 상단에요. 분배형 협상, 통합형 협상이 있는데요. 분배형 협상은 자원이 유한할 때,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자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유동적일 때, 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서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을 피튀게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왼쪽은 엄청난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런 협상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협동이라고 본 거죠. 협동.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도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갈등 조성 전략. 근데요, 앞에 이제 맨 아래에 갈등 해소 전략이 있는데, 이 토마스의 갈등 해소 전략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고요. 맨 아래 9번 동그라미 보시면, 갈등하는 집단을 통폐합하는 거는 아까 제가 국토환경부를 합친다. 이런 거는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근데 오히려 국토환경부를 2개로 나눈다는 것은 갈등을 조성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기구가 분화가 되면 조직이 분화가 되는 것은 갈등 조성 방안이고 조직이 통폐합되면 그거는 갈등 해소 방안이에요. 자, 다음 쪽에 주의가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 조직의 통폐합은 갈등 해소 방안에 해당하고 조직의 분화는 갈등 조성 전략에 해당한다. 그거 바꾸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갈등을 무조건 해소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도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보량이나 정보 전달 통로를 변경 조절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주다가 조금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통로를 늘 과장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과장을 패싱한다든지 그럼 과장은 바짝 긴장하겠죠. 그다음에 2번은 갈등을 하는 조직을 서로 분화시키는 거예요. 합쳐져 있던 조직을 쪼개서 분화해서 두 번째 줄을 분화해서 서로 어떤 선의의 경쟁과 약간 긴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같은 경우는요. 인사정책.
순환 전보가 2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부서를 바꾸거든요. 통상 2년이 넘어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부패도 할 수 있고 2년이 또 안 되면 숙달이 안 돼서 그래서 2년이 딱 고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해봐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부서를 바꿔주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이런 것도 적당한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5번에 보수나 승진이나 인사나 이런 데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연공설에 따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경쟁 상황을 도출하면 약간 긴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외울 거는 없고 그 감만 잡으시면 특히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그 감만 잡으시면 조성 전략, 해소 전략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다만 토마스의 갈등 요것만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고 회피 요 명칭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회피, 경쟁, 수용, 협상, 협동 이런 경우는 이미지를 딱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말로 자꾸 하지 마시고 이미지로 운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말로 자꾸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말로 막 외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자료에